안녕하세요. TQQQ에 적립식 투자하는 해리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 주식 자산 변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상승장에 대한 근거를 차트 분석과 매수자 분석을 해보았고 이어서 CPI 발표 관련 부분을 넣었습니다. 좌측 계좌를 보시면 지난 7월 19일 전고점에서 주식 계좌가 2억 2,100만원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현재 11월 14일 장중에 캡처한 계좌입니다.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수량이 362주 증가하였고 불타기를 했으니 평단 역시 0.77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입니다. 전고점은 46달러 부근이지만 지금은 42달러입니다. 현재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식 자산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4개월간 꾸준히 40달러 아래에서 적립식 매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강세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조정장일 뿐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내비쳤고 아직 긴 강세장 중에서 20%에서 30% 정도 온 것 같다는 영상도 찍어 올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만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유해봅니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에서 몇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거래량, 볼린저 밴드, 추세선 등 몇 가지는 꽤 참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차트에 나오는 거래량과 심리를 엮어서 생각을 해본 것을 공유해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때 저는 오늘 매수한 사람의 질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판단해 봅니다. 그래야 다음 지지선, 저항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매수한 사람의 질이 좋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부안해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표현을 빌리면 소심파 투자자와 부안해동 투자자입니다. 잘 관찰해보면 그 심리가 거래량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트를 분석하기까지에 이르려면 지난 2022년 과매도 구간인 바닥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한 차트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 2, 3번 보라색 박스를 그려봤습니다. 1번 보라색 박스에서는 처음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안해동 투자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자인 소심파 투자자에게로 주식이 옮겨갔습니다. 1번 박스 구간에서는 가격이 적절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시작한 소심파 투자자가 매수자입니다. 2번 보라색 박스에서는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박스 구간에서의 가격보다 더 하락한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부안해동파들의 모든 물량을 하루아침에 소심파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한 번에 부안해동파들이 겁에 질려서 매도를 한다면 저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쯤 소심파 투자자들의 평단은 16달러에서 28달러 사이인 22달러 부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3번 보라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3번 보라색 박스는 횡보 구간입니다. 이때는 1번 보라색 박스에서의 최초의 매수 가격인 26달러에서 28달러 부근을 지루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아래로 더 내려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28달러는 당분간은 내려올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격이 하방이 28달러로 막혀있고 상방으로만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뜻은 그때 당시에는 하루하루의 가격이 제일 싼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4월, 5월, 6월, 7월에 돈이 생기면 그날 즉시 풀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커치식으로 사는 게 이득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사는 게 이득이고요. 예외는 존재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강세장은 커치식, 하락장은 적립식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장에서 바닥의 모습입니다. 검정색 화살표와 검정색 번호, 노란색 화살표와 노란색 번호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단한 28달러까지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격 부근에 가면 소심파 투자자가 매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번, 2번, 3번 검정색 화살표 음봉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거래량 최고 물량이 나왔죠. 특히 검정색 3번에서의 음봉은 볼린저 밴드 밖으로 벗어났었습니다. 또한 추세선 하단을 벗어났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4.55%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안에 머무는 일이 95.45%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합니다. 3번 음봉에서 새로운 놀랄만한 4.55% 확률로 터지는 악재 뉴스가 나와서 음봉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간 것인가? 4.5% 확률로 터지는 새로운 악재는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 침공과 같은 돌발 악재성입니다. 이러한 일이 터지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따라서 타고 추가 하락이 이어져서 내려가게 되죠. 3번 음봉에서의 기억은 새로운 악재는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실적 똑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심지어 실적은 잘 나와주고 있었죠. 하지만 실적이 아주 약간만 못 미치더라도 시장은 발작하여 하락을 했던 기억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저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안해동파에서 소심파 투자자에게로 거래량만큼의 주식수가 넘어가는구나. 이 생각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다음날 음봉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며 저는 그때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누나한테 매수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 1번 노란색 화살표처럼 거래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심파 투자자만 사고 일반 부안해동파 개미들은 사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것입니다. 이 일은 이번 노란색 화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갭상승과 상승을 이어갔죠. 4번 장대 양봉에서 11월 FOMC가 있었습니다.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서 안심을 느낀 아주 영리한 개미가 달라붙기에 딱 좋은 소재였습니다. 이런 영리한 개미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호녀라라고 부릅니다. 호녀라는 소심파 투자자와 부안해동 투자자가 섞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날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노란색 3번 화살표에서 팔기에 아주 딱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추세선 상단을 리테스트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죠. 이 호녀라는 검정색 4번에서 사서 노란색 3번에 팔았으면 1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8일날 월급을 받고 8, 9일날 대부분 매수 완료하고 13일날 생활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생긴 돈 약 100만원 정도를 CPI 발표 전 매수 완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보다 낮게 3.2%로 발표되었고 근원 CPI도 또한 예상치보다 낮게 4.0%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CPI 발표가 좋게 나오자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비율이 약 10% 높아져서 95%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내년 5월이 47%입니다. 이런 금리 예측으로 인해 2년물 채권 금리는 마이너스 3.8% 하락 중에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또한 마이너스 3.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CPI 발표와 내년 5월 금리 인하 전망과 현재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을 반영하고 주가가 캡 상승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월급날 적립식 매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차트 분석과 심리 분석이 있었습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봐보세요. 매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CPI 발표 날만 되면 유튜브에서 폭풍이 몰아친다고. 썸네일만으로도 괜히 제가 걱정을 하게 합니다. 저는 군더더기 없이 제가 직접 매수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만, 핵심만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월이 중요하게 보는 건 CPI가 아니라 코어 PCE입니다. 작은 호재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강세장이 확실히 맞아 보입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작은 악재에 크게 민감하죠. 얼마 전 조정장에서 실적 발표 때처럼요. 제가 보는 것은 유동성과 심리입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니 채권 시장으로 갈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테고 이런 CPI도나 금리 인하 예측, 채권 금리 하락과 함께 조정장에서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가 다시 폭발하나 봅니다. 추후 흐름을 잘 지켜봐서 다음 지지선과 저항선을 미리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